주쌤입니다. 오늘은 슈퍼개미 시리즈 현금왕 단사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강남에 가보시면요, 빌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수많은 빌딩들 중에서 진짜 하나라도 내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강남 건물주들 진짜 부럽다. 그런 생각 문득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강남의 건물주들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근데 이 강남 건물을요, 무려 7천억 원짜리의 건물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왕 단사천 씨인데요. 이 단사천 씨는요, 해성그룹의 회장이기도 하셨는데요. 이 해성그룹의 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을 잇는 테헤란로의 해성빌딩 2개를 비롯해서요, 이 서초동 송남빌딩, 중구 북창동 해남빌딩, 성수동 우영테크노센터, 부산 송남빌딩 등등등 현재 대부분의 이런 부동산을 일궈내신 게 모두 단사천 회장이 전부 이뤄내신 거라고 합니다. 단사천 회장은 앞선 영상의 이 백할머니와 광화문곰처럼 이북 출신이시기도 하신데요. 이 세 명을 함께 묶어 38따라지라고 부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광화문곰씨처럼 이렇게 모은 부동산 자산들을 나라에 기부까지 할 정도로 통큰 면모까지 보이시기도 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 단사천 회장은 황해도 성 출신이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서울에 내려와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다는데요. 일만상회라는 재봉틀 조립회사를 열어서 제법 많은 돈을 모으시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 본격적으로 명동을 무대로 사채업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50년대부터 이 명동의 사채 시장을 주름잡는 큰손으로 군림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이 60년대 들어서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경제 개발이 시작됐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때 이후로 사채 규모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당시 단사천 회장이 한 번에 빌려줄 수 있었던 자금 규모가 60억 원대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60억 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었냐면요, 당시에도 삼성이 재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삼성이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190억 원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삼성의 연간 영업이익의 3분의 1 정도가 넘는 그런 자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삼성그룹을 만들었었던 창립자 고 이병철 회장도요, 사업을 확장하실 때 또 가끔 또 돈줄이 막힐 때마다 단사천 회장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경제 규모가 본격적으로 팽창됐었던 1980년대 들어서부터는요, 이 단사천 회장의 현금 동원 능력 역시도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움직이는 그런 작은 규모만 하더라도 약 3천억 원대 규모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자신이 다 조달을 하지 못할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면요, 밑에 있는 그 또 다른 사채업자들까지 동원해서 자금을 빌려줬었기 때문에 이 지하경제계의 재벌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급전이 필요했었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이 단사천 회장에게 걸려온 이 전화 한 통이 말 그대로 해피콜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단사천 회장을 둘러싸고 이 재계와 명동 사채 시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 단사천 회장이 재벌 몇 명 정도는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단사천 회장이 부르면 기업 총수들도 두말하지 않고 달려왔다라는 그런 무성한 소문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단사천 회장은 사채업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기도 하셨지만요, 이 천하의 단사천 회장 역시도 여러 차례 쓴맛을 맛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사천 회장이 1953년도 설립했었던 한국모방은요, 당시에 섬유 수출붐을 타고 순항하는가 싶더니 이 제일모직과 경남모직들 경쟁업체에 밀리게 되면서 자리를 내주게 되고 1970년대에 비운의 기업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금융 양성화를 도입된 지금으로 치면 종합금융사인데요. 이 종합금융사 설립에도 그리 재미를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공동 설립자 간의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요. 또 정부에서 경영에도 개입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실적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분을 다 털고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 이후 점차 사금융에서 발을 빼면서 지난 2001년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평생 모은 이 재산들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시게 되는데요. 이 슬하에 일남팔녀를 두고 있으신데 이쯤이면 현금왕이 아니라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네, 아무튼 아드님이 딱 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현재 혜성그룹을 이끄시는 단재환 회장님이신데요. 이 단재환 회장 역시도 아버지가 남긴 자산을 착실히 지키는 데 주력한 덕분에 현재 단사천 회장이 세운 혜성그룹은 지금 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도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혜성산업부터 시작해서 한국재지, 한국패키지 등 그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단사천 회장은 살아생전에 아드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번 돈만 쓰고 번 돈도 반만 남겨둬라. 실제로 혜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부채 비율을 보면요. 50% 이하 정도 되고요. 자기 자본 비율이 70% 이상 정도 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계의 알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주식으로 치면 자산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 백할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이 혜성그룹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마지막으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태동기 인물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슈퍼개미 영상에서는 1세대와 2세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